현재 4.15 총선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지역구 선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서울 강남 갑에 위치한 태영호 그 미래통합당 후보 측 문제 때문에 많은 그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왜 이렇게 그 심각한 상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제가 오늘 그 김두일 대표님의 글과 또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강남구 그 갑 지역에 있는 태영호 후보가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 입성하면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건국절 논란 잘 아시죠? 역시나 태영호 후보도 70주년 기념식에서도 저렇게 만세를 외치고 있었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일단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님의 글을 인용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글을 잘 써주시는 분인데요. 일단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태영호는 영국 주재 북한공사로 재직 중이던 16년도 8월 한국으로 귀순했습니다. 말로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염증을 느꼈다고 했지만 10년간의 영국 공사활동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탈북했다는 점은 이 편한 곳을 찾아서 왔다고 보는 게 합당해 보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21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김두일 대표님의 주장에 따르면 태영호는 통일, 안보, 북핵 협상, 외교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태영호는 그 북한에서 기준한 고위급 인사에 속하는데 그 귀순 이후에 김정은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이걸로 유명세를 얻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게다가 그걸로 돈까지 벌고 있습니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걸 강조하고 북핵 협상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재를 뿌리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통해서 인터뷰와 책까지 써가면서 소위 어그로를 끄는 것은 북핵 협상에 치명적인 게 분명합니다. 즉, 북핵 협상이 잘 되고 남북 간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한테 태영호라는 사람은 아주 이용하기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죠. 18년 5월 당시 심재철 의원의 초청으로 태영호는 국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로 인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중단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태영호는 클린턴과 김정일의 사기라는 주장을 한 적도 있었고요. 즉 쉽게 말해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에서는 춤이라도 추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바로 태영호라는 거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언론은 이런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입을 통해서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혹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 태영호라는 사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늘 이 남북 평화와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재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태영호가 국회 입성해서 외교통일위원회 그런 데 가서 각종 국가기밀을 자유롭게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정보를 흘리고 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그 통일, 안보, 북핵, 외교에는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국가의 그 여러 정보위원회라든지 정말 중요한 상임위원회들도 있는데 만약에 행여나 이 태영호가 그런 곳에 들어가기로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곳곳에 중요한 정보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인데요. 두 번째로 그 역사관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건국절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참석을 해서 만세를 외친 바도 있습니다. 앞에 설명 짧게 드렸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의 그 뉴라이트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친일 세력과 그들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이승만 정부를 국가의 정통 이념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건국절입니다.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친일 DNA로 형성이 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아무튼 이렇게 역사 왜곡을까지 하면서도 그런 건국절을 무리하게 밀고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거기에 태영호가 가서 만세를 외치면서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해방 후 친일 척결에 실패한 우리 현대사의 역사와 정치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지금 같은 시기에 태영호가 여기에 합류한 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가 귀순 이후 완전한 사상적 전향을 했다고 판단하기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즉 대한민국에 온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를 뭘 믿고 국회의원을 시키게 되는 걸까요? 태영호는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당 책임자인 세포비서로 외교관과 그 가족들의 사상교육을 관장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본인의 그런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갖춰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하고 탈북자를 감시하던 인물이 국회에 가서 통일 외교에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접하는 건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 그가 이중 스파이라면 정부의 기밀 자료들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합니다. 실제로 그 태영호가 굉장한 그 북한에서의 비난을 받았는데 탈북 이유가 미성년자 강간이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가 자금에 대한 횡령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 재산을 보면 18억 6천만 원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된 지 4년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정도 재산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최근 언론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예금이 18억이라고 했는데 정작 탈북자가 3.5년, 4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18억 6천만 원을 모은 건 궁금하지 않나요? 주로 외부 강연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정말 그 많은 이 소식을 아는 국민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그 의심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런 그 도덕심과도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 정당에서 공천을 받는다면 굉장히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특히 서울 강남 갑 지역에 저런 인물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특히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강남 갑 주민들이 태영호한테 기대하는 게 바로 부동산의 규제 완화라는 겁니다. 이게 진심으로 말이 되는지 저는 그 당을 보고 찍는 건지 사람을 보고 찍는 건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체제에서 고위 외교관을 하면서 사상교육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태영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탈북 기순에서 강남의 부유층 자산가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건 정말 희대의 코미디가 아닌가 되묻고 있는 건데요.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지지층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이없어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 황교안이 태영호를 영입한 이유는 정말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간의 평화 모델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태영호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태영호를 검증해야 할 언론이 전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지금 앞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성곤 후보를 태영호가 태구민입니다. 이 태구민이 앞서고 있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결과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 건너온 지 4년도 채 안 됐는데 재산이 어떻게 18억 6,500만 원이나 되는지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북한에서 미성년자 강간과 횡령죄를 저지른 천하의 속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영호는 범법자다. 그래서 2016년 8월 21일자 영국 선데이 익스프레스가 태영호의 망명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이 태영호의 그 범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16년 6월 망명 2달 전이었는데 그때 국가기밀 누설, 자금 횡령,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그 북한의 소환 통보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태영호가 소환에 불응하자 북한 중앙 그 검찰소는 7월 달에 태영호에 대한 수사 시작 결정서를 발급했는데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서 영국 외무부는 태영호를 북한에 인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보기관 관계자가 태영호를 조사하는 과정에 망명 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통해서 결국에 태영호가 망명을 하게 된 전말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일보는 16년 8월 태영호 580만 달러 통치자금 갖고 탈북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고요. 이렇게 단독 기사로 또 뜬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범죄가 사실일 경우
그 자유한국당, 지금은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은 미성년자 강간범 국가자금 횡령범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 총선 후보로 공천한 꼴이 됩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도 황교안 대표는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미래통합당이 태영호 입당과 총선 출마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반기기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멀리 갈 것도 없이 만약에 이게 또 더불어민주당이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론과 이 일부 그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이 문제를 부각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런 발언과 태영호의 실체,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인물이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는 거는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김종인 씨도 태영호 강남 공천을 국가적 망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저렇게 또 손을 잡기도 했는데요. 뭐 뒤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 지금 앞에서 그렇게 서로 비난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또 힘을 합치겠다는 최근의 얘기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김성곤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태영호가 강릉 잠수함 사건에 으쓱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거 까면 깔수록 정말 문제들이 심각한데요. 이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군인 10명이 전사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었고 민간인 4명이 사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태영호는 자서전에 죽은 잠수함 요원들을 떠올리며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으쓱했다고 서술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주장입니까? 아니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면 먼저 본인의 과거의 생각에 대해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태영호를 강남 갑에 공천한 미래통합당의 안보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안보 타령하는 그 자칭 보수 세력 미래통합당 측은 이 태영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 도대체 침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심지어 황교안 대표는 두 팔 벌려서 환영한다는 식으로 저렇게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보수라는,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치관에 부합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그 강남 갑 김성곤 후보가 그 태영호 씨를 이렇게 상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정한 그 강남 갑의 강남의 품격, 강남의 허락, 김성곤 후보입니다. 태영호 후보를 상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강남 갑 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태영호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이런 알려진 보도가 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론화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태영호 씨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의혹을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힐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그쪽 그 세력들은 하루빨리 이 태영호 씨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빨리 공론화될 수 있도록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